나왔어요.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서 왔습니다. 네. 걔랑 고양이랑 같이 있네요. 혹시 이렇게 안절부절해요? 아, 겁이 많아가지고. 겁 많고 소심한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캣초딩 뽀또고요. 착하고 순한 반려견 붐이랍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자 붐이에 대한 걱정이 늘었는데요. 심하게는 제가 이제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12시간을 혼자 있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때마침 보호소에서 뽀또의 존재를 알게 됐고 붐이의 친구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한 거죠. 그 억울한 눈빛이 누가 봐도 아, 순한 애다. 너무 붐이랑 잘 맞는 애다. 왜냐면 붐이도 억울한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붐이랑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첫 대면부터 붐이를 몹시 경계했던 뽀또. 더 나아지기는커녕 이제는 붐이만 보면 달려들거나 위협을 가하는데요. 붐이가 휴식을 취하려고 해도 그냥 두고 보질 못합니다. 양양 펀치를 날리는데요. 붐이는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항상 조심하라고. 문제는 붐이에 대한 공격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걸까요? 3일 동안 엄청 울더라고요. 혼자 숨어가지고.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적응을 시키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4일차 때 붐이를 계속 매달리고 깨물고 이런 식으로 덮치고 지금이랑 상황은 비슷했었어요. 지금은 악력도 세지고 덩치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붐이가.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뽀또야, 뽀또야 밥 먹자. 붐이야, 일로 와, 일로 와. 붐이 거 아니야. 붐이 거. 뭐 잊은 거 없어요? 사료에 뭔가를 넣어주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아, 이거 영양제예요. 아, 그냥 오래 살라고. 드디어 붐이가 식사를 시작합니다. 뽀또도 사료 냄새를 맡은 것 같죠? 그건 붐이밥인데? 밥을 빼앗겼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붐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녀석들. 하지만 뽀또는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붐이밥을 노립니다. 자기 밥보다 붐이밥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사료가 그래서 맛이 없는 건가 싶어가지고 여러 번 바꿨거든요. 한 4번 정도 바꿨는데 그때마다 항상 붐이밥을 탐냈어요. 밥도 편히 못 먹는다고요. 자, 앉아.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잘했어. 할빨! 옳지. 나도 간식 좋아하는데. 마무리는 붐이의 최애 간식 황태를 챙겨주는데요. 이거 어떡해, 까까. 까까 어디 갔어? 까까 어디 갔어? 하나 더 줄게. 뭐 하나 더 있다고? 와, 귀신같이 웃는 거 봐라. 에이, 기다려. 또 줄게.
줄게. 뽀또 줄게. 뽀또 줄게.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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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뺏기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어요. 힘도 뽀또가 센 것 같아요. 부미는 뭐 그냥 뺏어가면 뺏어가나 보다 이렇게. 아무래도 좀 애가 약하죠. 낮잠을 자는 부미에게 뽀또가 달려듭니다. 소리를 내며 저항도 해보고 자리도 피해보지만 소용이 없죠. 뽀또의 기습 공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거의 진짜 매일매일 싸우고 있어요. 약간 쥐와 고양이? 부미가 쥐고 뽀또가 고양이고 부미가 약간 피해 다니고. 이토록 고된 하루를 부미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산책인데요. 밖으로 나오자 금세 활기를 되찾은 녀석.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렛츠고! 부미가 조금 뽀또한테 괴롭힘 당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나 날씨 좋을 때 이럴 때 시켜주고 있어요. 오늘의 산책 코스는 녀석이 좋아하는 동네 뒷산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부미가 네. 집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집에서는 잠시만요. 저 너무 힘들어서요. 뽀또가 조금 괴롭히다 보니까 기가 죽었는지 집에서는 엄청 얌전하고 밖에서 이렇게 좀 분출하는 것 같아요. 보고 다니는데 산책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나 부미 비록 고양이한테 맞는 신세지만 체력을 길러서 언젠가는 뽀또 녀석에게 제대로 갚아주고 말 거예요. 그 시각 집에 남겨진 뽀또는 혼자서도 잘 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게 좋겠군. 애꿎은 화장지를 풀어헤치고 발로 차며 노는가 싶더니 흥미를 잃었는지 창가로 이동. 다들 언제 오는 거야? 산책으로 제대로 흥이 오른 부미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녀석의 넘치는 에너지는 뽀또만 보면 바로 리셋. 소심하고 연약한 부미로 돌아가죠. 그 모습을 즐기는지 더욱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뽀또. 끈질기게 부미 뒤를 쫓으며 공격하고 압박을 가하는데요. 이 상황을 보다 못한 보호자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바로 장난감. 뽀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함인데요. 이 정도면 제법 반응이 괜찮은 것 같죠? 부미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부디 보호자의 노력이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날 밤 일어나. 그만 자라고. 계속해서 부미를 괴롭히는데요. 여기 내 자리라고 몇 번을 말해. 넌 잠도 없니? 오늘도 부미가 편히 잠들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뭐가 있을까? 왜 공격했을까?
꼬리를 자꾸 살랑살랑 흔들어서 꼬리를 자꾸 살랑살랑 흔드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게 안 맞아서 시그널이 안 맞는 걸까요? 뽀또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 속상하고 답답하다는 보호자. 하지만 가장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부미일 겁니다. 저는 뽀또가 뭘 말썽을 부려도 그냥 고양이니까 딱히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막 어휴 막 이런 느낌도 잘 안 들고 그냥 으이구 이런 느낌으로 별로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은데 부미는 아니잖아요. 부미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부미한테 너무 미안한 게 부미랑 뽀또랑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긴급 출동한 나흥식 수의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로 부탁에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기 도망가는 친구가 하나 있고 네. 나를 반겨주는 친구가 하나 있네요. 네. 얘네 이름 뭐예요? 이 친구는 러브미요. 러브미? 네, 러브미. 근데 얘가 뭔가 좀 얘는 억울한 표정이에요. 어? 지금 뭐 도망가려고 하는 친구는. 친구는 뽀또요. 뽀또. 뽀또? 자, 일로 와. 잘했어. 근데 얘는 끼어들고 싶어도 못 끼어들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부미 좀 줄게, 부미 줄게, 부미 줄 거야. 부미 줄 거야. 오, 이거 적극적이게 이렇게 원래 항상 네. 간식 주네. 네. 그러니까 얘가 항상 치이겠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맞아요. 뽀또가 음, 부미를 보고 자꾸 깨물고 매달리고 괴롭히고. 네, 괴롭혀가지고 음. 신청하게 됐어요.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있다고 하니까 같이 보고 네. 도대체 어떻게 뽀또가 부미를 힘들게 하는지 괴롭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하루 종일 부미를 따라다니며 은밀하게 관찰했던 뽀또. 이런 상황은 되게 난감한 상황이네요. 지금 뽀또가 보고 있는 저 행동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것처럼 지금 보고 있네요. 그리고 갈 때도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부미를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은 물론 밥을 뺏어 먹기도 했는데요. 고양이가 강아지 밥을 먹는 거는 위험하거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타우린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타우린이 사료에 들어있는데 강아지 사료에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장기간 먹었을 경우에는 타우린 결핍증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우린 결핍증이 오면은 뭐 구토, 설사부터 해서 심한 경우 경련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강아지 사료를 먹게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괴롭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게 육체적으로 와서 달려들고 건들고 이게 아니라 얘가 편하게 밥을 못 먹는 것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거든요, 상당한. 안 그래도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나이 먹은 것도 기력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 너 지켜주라. 특히 예고 없이 달려드는 일이 잦았는데요. 지금 언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저게 놀자는 건데 강아지 언어의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왜 날 공격해?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털어지죠. 터는 행동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기분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강아지들의 대표적인 행동이거든요. 고양이가 놀자고 하는 플레이 시그널은 보통은 배를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두 발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플레이 제스처라고 하는데
강아지들이 놀자고 할 때는 보통 바우 자세, 그러니까 절하는 자세, 엎드려서 꼬리를 막 흔들며 놀자는 액션을 많이 취하거든요. 서로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태까지 영상을 봤을 때는 전혀 단 한 번도 부미는 뽀또에게 놀자고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들으셨어요? 이 소리? 네, 자주 들어요. 이거 놀자는 건데. 이거 놀자는 신호예요? 저기 놀 게 있네? 놀아야지 기대가 돼? 라고 하면서 트릴링 또르릉 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죠. 얘는 뭔가 항상 기대에 차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잠든 부미를 집요하게 괴롭히기도 했죠. 이게 이제 최악인데 보자님 자고 있는데 누가 흔들어서 깨워서 놀자고 나가고 싶어? 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둘 다 있는데 왜 굳이 부미한테 가서 그러냐? 부미가 나는 노는 친구니까, 같이 있는 친구니까. 근데 친구더라도 할머니하고 친구 되는 거랑 나이대에 맞는 친구 사귀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에너지 레벨도 안 맞고 서로의 의사소통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오해가 생기고 그다음에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왜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걸 아냐면 부미는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이드, 옆을 보여주면서 신자는 커 보이고 입은 쩝쩝거리고 있고 목은 약간 돌아가 있고 꼬리는 흔들고 있고. 꼬리를 흔든다라는 거는 강아지가 보통은 긴장을 해도 꼬리를 이렇게 흔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일반적인 꼬리 흔드는 것보다는 좀 낮은 가능성이 높아요. 부미가 산책을 나가고 뽀또 혼자 집에 남겨지면 아이고 그냥 사고뭉치죠. 난장판이 되기 일쑤. 근데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얘가 집에 할 게 없어. 네. 환경이 문제. 고양이와 개를 같이 입양해서 생활하게 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개의 생활사와 고양이의 생활사, 생활 환경은 완전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입양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2차원적인 공간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뽀또한테는 적합한 환경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할 게 없으니까 대상을 대안을 누구를 찾는다? 부미 찾는 거죠. 왜 캣타가 없어요? 지금 금전적으로 조금 그래가지고 모으고는 있어요. 네. 그냥 사는 김에 좀 제대로 된 거 사고 싶어서. 그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지금 여유가 안 돼서 준비를 못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일단 뭐 캣타워든 다른 장난감이든 놀이 환경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둘이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부미를 공격하거나 괴롭히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충분히 에너지를 풀 수 있는지, 스트레스 풀 수 있고 부미도 편하게 쉴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같이 솔루션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집은 어떻게 보면은 고양이와 개가 절대적으로 같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면 고양이는 3차원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아이인데 3차원적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바닥에서 이런 상황들, 부닥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적인 것부터 가장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본인이 돈을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어요.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에 둘이서 최대한 부닥치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솔루션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잠시 후 성공적인 합사를 위해 제일 먼저 캣타워를 설치했는데요. 뽀또 좋게 잘했어. 아니 이게 뭐야? 새로운 공간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까지 뽀또랑 부미는 네. 공간이 정확하게 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뽀또가 부미를 괴롭히는 상황도 많이 연출되고 네. 그다음에 부미도 밥을 편안하게 못 먹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간 정도를 뽀또한테 줄 건지 정하면 되거든요. 네. 대치 상황을 줄이기 위해 녀석들의 생활 공간도 분리해주는 건데요.
거실과 베란다는 뽀또 공간으로, 침실과 주방은 부미 공간으로 확정. 이제 각자의 공간에 물품을 재배치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 내 방이 생긴 것 같아. 공간이 일단 분리가 되면 최대한 보호자님의 촉각적인 칭찬, 만져주고 아 잘했다, 아 이쁘다 이런 거는 이 공간 위주로만 하시면 돼요. 최대한 이 공간을 좋아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밥을 줄 때는 1차적으로는 얘는 여기서만 밥을 주는 거예요. 이제 각자의 공간에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밥 먹는 공간, 일단 여기서 좀 쉬는 공간 만들어 줬으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또 추가로 교육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재밌는 게 더 남았어? 혹시 밤에 놀 때 보상을 해줬어요? 중간중간에? 보상 잡혀주는 보상? 장난감 잡혀주는 아니. 보상? 간식이나 먹이를 보상으로 해줘야지 집중력이 더 높아지고 다른 거에 예를 들어서 관심이 쉽게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상이 따르는 집중력 높이는 놀이를 제공하는 것도 보미한테 관심을 덜 줄 수 있는 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 놀이 교육 시작해 볼까요? 먹이 일단 보여주고 이거를 숨겨놔요. 놔둔다. 빠르게 움직이는 컵 중에 간식을 품은 컵은 여기 있나? 1차 시도 실패. 알겠지? 잡았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컵에 간식 2개를 걸지.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해. 받고 더블로 가. 보여주고 다시 보여주고. 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녀석. 이번에는 오! 풀었어. 계속해서 간식을 찾아내는데요. 아, 여기잖아. 이 놀이 너무 재밌다. 마지막으로 부미만 보면 달려들었던 못된 습관도 해결해야겠죠? 부미를 대신할 고등어 등장. 움직이는 생선을 본 녀석의 반응은? 보이죠? 이런 거 했을 때 바로 보상. 이제 혼자서도 잘 놀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고양이하고 개하고 같이 사는 집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층간 분리, 자극, 아이가 필요한 공간에 최대한 오래 있게끔 해주는 교육들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부미가 저쪽에서 쉬고 있거나 편하게 자고 있거나 이럴 때 뽀또가 굳이 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어요.